양승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스포TV에서 부끄럽지만 축구 해설을 하고 있는 한준희이고요. 대한축구협회 정보전략소위 위원이기도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의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축구의 선진화를 위한 이 정말 뜻깊은 KFA 컨퍼런스의 자리에 제가 지금 있을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또 우리 주최 측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KFA 컨퍼런스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매우 유익한 일정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특히 1부와 2부에서 진행을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잘 수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입니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지구촌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치러지게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부분적으로는 지금 저희 앞에는 27분의 프로 라이선스 과정에 계신 또 대한민국 축구의 앞으로 중요한 몫을 해야 될 선생님들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1200여 분의 또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앞으로 출연하시게 되는 많은 패널 분들도 정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면 행사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렇게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어떻게 보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기술위원장으로서 K리그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을 이끌고 계신 박태하 기술위원장을 필두로 대한축구협회 전임 강사이신 최승범 선생님, 백영철 선생님과 더불어서 2021년 K리그 시즌 동안 어떠한 전술적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또 K리그 각 클럽들은 어떠한 또 전술로서 시즌을 돌아볼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우선 갖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역시 이 오늘의 가장 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박태하 기술위원장님께서 자기소개를 약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박태하 기술위원장님은 뭐 매년 그렇습니다만 준비해 오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이크를 넘겨서 박태하 위원장님의 아주 좋은 프리젠테이션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받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박태하입니다. 방금 너무 이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저도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많이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최대한 이해가 빠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뭐 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예 자기 소개들을 조금 해주시죠. 최승범 선생님, 백영철 선생님 순서로.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지도자 교육 담당하고 있는 최승범입니다. 그리고 프로연맹에서 그 TSG로 활동하고 있고 AFC와 또 월드컵 대표 전담으로 TSG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대한축구협회 전임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백영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그 K리그 TSG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선생님들하고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 축구에 있어서 경기에 대한 분석, 전술에 대한 연구, 전술에 대한 개발 이러한 것들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 이것은 역시 축구의 선진화, 축구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K리그도 그러한 어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서 매년 K리그는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을 통한 K리그 팀들의 경기력 연구에 열심히 주력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들로서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나아가 이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에서 팀들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TSG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기술위원의 대다수가 T 라이선스 보유자분들로 구성이 되면서 각 기술위원분들이 각각 한 개씩의 K리그 클럽들을 담당을 하셔서 그 클럽들에게 실질적인 전술적인 연구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박태하 위원장께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포항 스틸러스가 정말 열악한 조건을 딛고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엄청나게 선전할 수 있었던 것도 K리그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어느 정도의 또 조력에 바탕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K리그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역할이 점점 더 이제 향상이 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박태하 기술위원장께 마이크를 넘겨서 올 시즌을 되돌아보면서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운영 목적 및 역할, 그리고 성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 하겠습니다. 네, 박태하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사회 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저희 K리그가 무사히 이 시즌을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모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금년 연맹에서 새롭게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K리그 TSG 배경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범 2020년까지는 경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2021년 올해부터 기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 경기 2021년 출범 이전에는 사실 경기 감독관이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 기술위원회 확대 개편을 하면서 경기 감독관 그룹, 기술 연구 그룹, 시설 개선 그룹, 이렇게 역할을 분배를 해서 활동을 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경기 감독관이 사실 기술적으로 또 경기장 현장에서 업무 외적인 선수들 경기력을 평가하는 그런 이전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TSG 운영 목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K리그 경기력 향상, 방안 연구 및 재현, 그리고 선수 평가, 팀 분석 보고서 등 당 시즌에 K리그 기술적 기록, 그리고 하나 더 K리그 유소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TSG 기술위원 구성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리그 TSG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K리그 정경기, K리그 1과 2 정경기를 출장해서 현장 관전 후에 선수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까지는 경기 감독관이 경기 운영 관리 및 경기 평가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가 경기 감독관님들이 위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데,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체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경기 평가까지, 선수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업무에 과중한 부분이 생각이 돼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업화, 또 세분화, 정확성, 전문성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기술위원들이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날 경기, 자기가 담당했던 경기를 평가를 합니다. 지금 눈여겨보실 점은 MOM 그날 경기에 그 라운드의 경기별 최우수 선수들 뽑는 과정을 보면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평균 경기력은 6.7점 미만, 그리고 라운드 그 경기에 경기당 베스트 11 추천 경기력은 7점 이상이 되는 선수들, 그리고 MOM MVP 추천 경기력 점수는 8점 이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집중도를 높여서 평가할 부분들을 좀 전문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점수를 선정을 했었고, 그리고 또 경기 총평, 간단하게 총평을 작성하는 그런 일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까 그 점수를 말씀드렸지만 TSG 현장 관전 평점 플러스 객관적 지표를 비프로 데이터라고 저희들 그 K리그 데이터 용역에서 31가지 여러 가지 그 경기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해서 경기 평가 회의를 통해서 기술위원들의 그날 경기 평가 코멘트와 토론을 통해서 세 가지 모두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선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원 의원님 광주 그럼, 이찬동 선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전 예, 이찬동 선수 이날 보이겠습니다. 전반에는 4-2-3-1에 한희훈 선수가 그 더블 볼란치로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 광주 김용갑 감독님께서 그 4-1-4-1 포메이션, 4-3-3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찬동 선수한테 수비적인 그런 책임감을 더 많이 부여했는데요. 그럴 만한 그 포지션 변화를 주면서 역전까지 성공을 했고, 물론 동점으로 경기가 맞춰져서 아쉬웠지만 이찬동 선수가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능력, 특히 공간을 장악하고 상대를 아주 강하게 어프로치하고, 이날 가장 좋았던 거는 강한 태클을 통해서 빠른 역습을 창출해내고 상대가 중원에서 아주 좋은 화이팅 있는 그런 빠른 전개로 서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는데요. 중원에서 이찬동 선수가 아주 경기를 지배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해줘서, 물론 뭐 동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근데 충분히 베스트 11으로 선정될 만한 그런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활약을 해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스트 매치 대구 제주 경기로 나와 있는데요. 김인수 의원님 베스트 매치로서 이 경기 어땠습니까? 베스트 팀은 제주가 맞는데 예. 매치라는 것은 양팀 간의 어떤 구도가 좀 맞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대구가 실적으로 큰 경기력 자체는 높지는 않았었어요. 골을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어떤 수비적인 부분도 많이 노출이 됐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 의원님, 그러면 울산 수원FC 3대2 경기는 어땠을까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뭐 울산이 2대0으로 달아나는 상황에서 수원FC 같은 경우 후반전에 3팩에서 4팩으로 또 전환을 하고 또 2대2까지 쫓아가고 또 마지막까지 사실 어느 팀이 이길 수 있겠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또 울산이 뭐 체력적인 조금 피로도는 보이는데 또 그걸 극복하고 마지막 또 결승골을 넣고 네. 재밌었던 경기라고 생각하고 베스트 매치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그럼 베스트 매치는 차순위에 있는 울산 수원FC 경기로 바로 선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관전한 경기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선수가 사실 중복될 때는 객관적 지표인 비프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우선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라운드별 평가를 토대로 월말 이달의 선수, 이달의 감독 또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이 사실 TSG에 물론 많은 활동을 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지 및 목적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K리그 감독들에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유럽 5대 리그의 경기 영상을 제공하는 그 연맹에서 영상 제공업체와 패키지 구매를 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작 방식은 유럽 5대 리그 주요 팀들 와이드 앵글, 그러니까 방송 화면이 아닌 와이드 앵글 경기 영상을 확보를 해서 TSG 기술위원들에게 주요 경기를 시청하게 한 후에 분석 보고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전술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기술을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협회에 소속된 영상 분석관이 보고서를 토대로 영상 자료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포 방법은 웹하드를 통해 전 구단을 공유를 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중계 영상입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계 영상입니다. Mahrez. Troubling Tottenham again. Well. 다음은 와이드 앵글 원본입니다. 전체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위치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엔 편집본입니다. 각자 TSG 위원들이 보고 난 데 필요한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편집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더 붙여 말씀드리자면 유대 5대 리그 영국,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전체 전반기에 221개 영상을 편집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강요가 아니라 각 감독님들이 와서 참고를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CL에 사실 회장님께서도 아까 인사말에 말씀하셨지만 ACL에서 굉장히 좋은 지금 4개 팀이 예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3개 팀이 8강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TSG 위원들을 통해서 또 상대 팀에 대한 전력 분석을 제공을 했습니다. 구단 반응은 사실 뭐 김기동 감독께서도 제공받은 영상이 상대 전력 분석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행정 쪽에는 대구 FC 팀 매니저께서 영상업체 비용 문제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분석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CL에 제공했던 상대팀 분석 영상 잠시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예, 빌드 없이 이런 형태로 지금 분석을 해서 드렸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고, 그 업무 이외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여기 유튜브에 TSG 전술후술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공을 하고 팬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위원분들 한 분씩 팀당 분석 보고서 작성해서 3번에 11라운드, 22라운드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연말에 TSG 테크니컬 리포트에 참고를 해서 기술할 생각이고 그 내용들은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좋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 감면 경기 중에 벌어진 뭐 심판이 놓쳤던 부분 그리고 심판 평가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사후 감면, 사후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TSG 위원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 도움이나 여러 가지 포인트 경기 중에 기록원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정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도 선수가 좀 아슬아슬한 장면을 그리고 기록 연출했어요. 정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지금 잠시 화면이 백승호. 나가는데 백승호 이게 지금 김보근 선수의 도움이냐 아니냐 사실 기록적으로는 도움이 아니라고 나와서 나중에 도움을 했다. 그리고 백승호가 슈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쪽 지금 코너킥을 김보경 선수가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2년 마지막으로 저희들 추진 방향은 사실 올해 펼쳐보니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멋모르게 시작했는데 많은 일들을 했었다고 생각을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TSG 운영을 사실 이 위원들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대한축구협회 강사분들, 전임 지도자분들 그리고 몇몇의 지금 공백을 가지신 지도자분들이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데 많은 참여가 사실 필요한 시점이고 미래 K리그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많은 참여를 여기 계신 분들도 TSG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좀 참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리그 제도 변화, 경기력 역량 그리고 K리그가 발전할 팬들이 많아야 정말 재밌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감독들이나 또 선수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전체 공유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허위 부상, 시간 지연 이런 부분에 어떤 페어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경기력 저하 요소, 팬들을 운동장에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준비한 내용이 많고 박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1부, 2부가 진행되는 동안 등장 횟수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신 설명들은 앞으로 계속 또 박 위원장님이 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고요. 정말 시간이 없는 가운데도 무엇보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박 위원장님에 대한 저희의 또 준비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 운영 목적, 여태까지 해왔던 것, 역할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성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간단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이 한국 프로축구연맹 K리그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에 정말 이거는 잘 된 성과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우리 축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성과를 계속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뭔가 이렇게 생각되는 성과가 계시면은 여기서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올해 많은 활동과 역할을 했는데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기술위원들이 본업에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가 이런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게 대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올해 가장 큰 성과는 ACL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 비록 포항이 준우승을 했지만 모든 팀들이 선전을 하고 K리그 위상 그리고 K리그가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참 수고해 주셨다라고 또 위원회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아주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지금 옆에 뭐 위원님들이 나와 계시기도 합니다만 많은 또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면은 이 K리그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 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제가 지금 위원님들 아까 이렇게 이름들을 쭉 보니까 뭐 굉장히 베테랑 위원님도 계시고 약간 중견 또 좀 비교적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를 봤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위원회를 위원장님께서는 구성을 하시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축구인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를 하는 이런 자리는 사실 낯설고 참 힘듭니다. 사실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구성을 할 때도 이런 부분 많이 고려를 했고 일단 P급을 갖고 계실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이런 업무가 좀 사실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뭐 일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쉬운 업무가 아니고 뭐 보고 평가도 해야 되고 자료도 또 제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P급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능력을 또 교육을 통해서 다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했었고 또 A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K리그에 오랫동안 코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정보와 분석에 우수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초빙을 해서 위원회 합류를 하는 그런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일단 이 파트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 뭐 정리해 오신 자료만 보더라도 거의 감동적이기까지 할 수준으로 정말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어떤 필요성과 역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셨다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시즌을 돌이켜보고 또 이제 또 외국과의 여러 어떤 비교 같은 걸 해봤을 때 이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각 위원들 그리고 이 조직이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조금 더 그래도 보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현장에 있다가 돌아온 지 행정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만약에 여기 오지 않았다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행정에 대한 한국 축구 그리고 K리그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지는 저도 지금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축구인들이 K리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 올해 2021년도에 TSG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축구인들이 정말 주인이 돼서 K리그 발전과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발전을 위해서는 토론 문화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조금 반복이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신데 정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정말 머리 맞대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축구 발전에 이바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과 생각입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의 선진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정말 연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토론까지도 아주 열띠게 해야 사실은 대한민국 축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최승범 선생님, 백영철 선생님께 또 준비된 질문들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그 질문들이 다 끝나고 나면 세 분에게 지금 이 비대면으로 댁에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몇 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박 위원장님께 혹시 이제 생각하셨던 질문이 있는데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이 질문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이제 자기 소개하셨던 최승범 선생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아까 좀 전에 그 위원장님 자료에 보면 스포츠 신문, 유명 스포츠 신문에 최승범 선생님 또 기사가 실렸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수원 삼성 또 정상빈 선수 분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원 삼성이 올 시즌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6강 안에 들었거든요. 상위 스플릿 파이널 A로 갔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인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수원 삼성의 올 시즌 대체로 이제 기술위원으로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수원 삼성 경기를 보면서 일단은 상당히 그 무엇보다 전술적인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일단은 중원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컴팩트해서 전반기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의 중원 압박 성공이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 또한 상당히 감독의 철학에 잘 대응하고 또 대처하는 모습들을 좀 뭐 3자의 입장으로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중원의 미드필드 선수가 군대를 가면서 한 명이 조금 팀의 밸런스가 조금은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상빈 선수는 기사에까지 났으니까 정상빈 선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칭찬해 주시는 짧은 시간을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정상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아주 인재 육성을 하면서 17세 대표 각 연령별 대표를 거치면서 특히 17세 김정수 감독의 팀에서부터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오면서 문전 앞에서 뭐 그 우리가 흔히 은바페 선수와 같은 컨셉에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감히 월드컵 차기 대표팀에도 발탁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그 뒤로 바로 또 대표팀에 선발돼가지고 상당히 좀 흐뭇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이거는 박 위원장님의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 생각보다 저도 이제 보도로는 좀 접했습니다만 그 유럽 리그 분석해서 또 K리그 팀들에게 제공해 주신 그 자료들이 상당히 좀 인상 깊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최승범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K리그 팀들 외에도 지금 유럽 리그를 기술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올 시즌 유럽 리그를 보시면서 그렇다면 최신 전술 트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기회에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트렌드라는 거는 사실은 트렌드는 또 지나가고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박태하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대한민국 축구 그리고 K리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조금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먼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계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봤던 것들은 감독들의 철학에 맞는 컨셉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랜지션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지고 점진적으로 예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컨셉 안에 전환 속도 그리고 전환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경기들을 봤습니다. 네, 감독의 어떤 특유의 컨셉 여기에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전환의 속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이외에도 정말로 많은 1,200여 분의 또 전국 각지의 지도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이 많은 지금 지도자분들께 각자의 역할에서 정말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이 기술위원회 일원으로서 지도자분들께 혹시 좀 부탁드리고 싶다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도자 교육을 약 15년 가까이 하면서 이 현장과 지도자 분들의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과연 패스트 팔로우냐 아니면 퍼스트 무브냐 이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조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퍼스트 무브 창시자 역할을 할 것이냐 창의적으로 아니면 패스트 팔로우처럼 빠르게 우리가 접근해서 따라가서 모방해서 벤치마킹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라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또 아시안컵이 있고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면 또 팀들마다 리그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월드컵의 상위 16강 안에 들어가는 팀들을 대부분 우리는 벤치마킹에서 거의 따라가는 수준의 아시아 축구입니다. 근데 탈 아시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우리가 선두주자로 조금 더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과 전술 이해 등등등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갈 것이냐 뒤따라갈 것이냐, 먼저 앞설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 선생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요즘 역시 이 독일 감독들이 아주 유행이고 독일 감독들이 아주 화제입니다. 세계에서 요즘 잘 나간다는 감독들의 상당수가 이 독일 출신 감독들이 많은데 독일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른 또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엄격하고 많은 교육을 지도자들에게 쏟아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의 어떤 지도자 교육 시스템에 관해서 혹시 한 말씀 하고 싶으시다면은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은 좀 얘기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의 지도자 시스템은 사실은 우리 현재 지금 미하일 강사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런 그 선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미하일 강사를 영입해서 지금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가지고 교육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독일 이야기를 조금 해서 예를 들면 현재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나겔스만 감독 같은 경우 호펜하임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조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메타버스의 그 개념 정리를 하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안에서 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선수들이 현재 시점 안에서 먼저 사전적 예행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또 운동장 골대 뒤에 빅 그 스크린을 설치해서 선수들에게 즉각적으로 선수들에게 이해를 도모시키는 현장 중심의 어떤 그 이론과 이런 정리된 것들을 현장에 오프라인 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도자를 우리 하시는 우리 많은 존경하는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환경이 지금 이제 코로나 환경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변해야 될 생각들은 과연 온 피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인가라는 생각보다는 또 온라인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줌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육 안에서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오프라인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최첨단 장비와도 이제 축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더 가까워지셔야 된다. 뭐 그런 기본 취지로 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축구협회 전임 감사 백영철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백 선생님은 아까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를 또 맡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 유나이티드가 다른 시즌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고생 안 하고 성공적인 시즌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 시즌 인천의 어떤 더 나아진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인천이 항상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조성환 감독님이 그 박태환 그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이제 프리시즌 인터뷰를 다 각 감독님들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성환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반응, 이 전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 상황에서도 이 선수들의 이 전환 상황에서 공격에서 수비의 전환,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이런 전환 상황에 반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 초반 승점을 좀 많이 쌓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그 조성환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11라운드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승점을 쌓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1라운드가 종료가 되고
전술적 좀 변화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조성환 감독님께서. 그래서 4백을 주로 사용하는 전술에서 3백으로 그리고 수비에서는 5백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시기가 좀 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좋은 또 경기력을 좀 선보였었고 이 인천의 그 척추 라인을 보면 이 경험이 많고 그리고 이 각 그 포지션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수준급에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축으로 해서 좋은 좀 경기력을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백 선생님이 이제 경기 분석을 매 경기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인천의 올 시즌 경기 중에서 뭔가 좀 기억 남으시는 전술 분석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면 그 유럽 리그도 마찬가지고 그 K리그도 이 감독님들의 철학을 기반으로 이 전술 전략을 좀 다양하게 구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성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빌드업이나 기회 창출 지역에서 무언가 이 해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특이점보다는 이 선수들을 조직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무언가 결과물을 찾는 그런 것들이 좀 강점이신 걸로 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백 선생님의 분석처럼 인천이 앞으로도 모쪼록 좋은 시즌을 계속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거는 최 선생님께도 드렸던 질문입니다만 역시 백영철 선생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서 국내에 또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많은 지도자분들께 이 말씀은 꼭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경험을 좀 한번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협회에서 전임 지도자 일을 또 경험하고 그리고 전임 강사 일을 경험하면서 그 전에 제가 보고 느꼈던 부분과는 또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는 부분들 그리고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연맹에서도 그런 기회 제공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확실히 이제 지도자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더 좀 발전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 선생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아까 이제 첫머리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즘 정말 세계적인 축구에서는 분석의 영역, 연구의 영역, 또 전술의 영역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심지어 이제는 뭐 축구 현장을 떠나서 팬들까지도 요즘은 수준 높은 팬분들은 거의 뭐 분석 전문가 팬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축구가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백 선생님께서 지금 분석을 실제로 이렇게 수행하시는 입장에서 분석이나 어떤 축구의 연구, 어떤 전술에 대한 공부 이런 데 있어서 뭔가 어떤 쪽으로 좀 이 지도자분들이 앞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실제 그 현장에서 다들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문제점을 또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것인지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축구 경기에서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면 페널티 박스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PTA 지역 또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이 원터치로 득점이 많이 나온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럼 훈련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구성을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 어떻게 훈련을 구성할 것인지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도자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결국은 적합한 결론을 실전에서 얻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세 분의 아주 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일단락하면서 지금 이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 분 누구에게라도 좋으니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빠르게 지금 이 앞 시간을 끌어왔는데 막상 질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FC 코치 정경호 B급 수강생입니다. 저는 박태하 K리그 기술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현장에 지금 K리그 현장 K리그 1에 있는 코치로서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하고 그 분석을 하는 이유가 강사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대응을 하기 위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여러 팀들을 상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K리그 KFA에서 프로축구연맹에서 하고 있는 그 전술우술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에서 많은 그 정보를 좀 얻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K리그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점들을 또 다른 시선에서 관점에서 또 분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워서 그런 플랫폼들을 좀 더 늘려가지고 K리그 지도자들이 그런 정보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정보를 내 거와 그거와 같이 공유해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항상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해라 저랬다 전술적으로는 터치는 못합니다. 여러 감독들한테 그리고 코치님들한테. 그러나 이런 정보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보가 있다. 세계적인 추세.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좋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유하도록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공유를 하고 제공을 해주시지만 현장에서는 그 정보에 대한 갈증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른 분 질문. 네, 네, 저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태욱 코치입니다. 예, 그 프로팀 얘기는 아니고요. 제 대표팀 얘기를 잠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10월달 이란하고 경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그 평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석하셨을 때 대표팀 경기력이 10월 전과 지금 10월 이후의 경기력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는 저 두 분 중에 최 선생님. 예, 그 제가 지금 대표팀을 계속 추적해서 경기를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10월 전과 10월 후의 경기력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지금 최태욱 그 지도자도 그 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경기 분석을 이렇게 하면 경기 당일날 가서 경기 분석을 하는 게 주된 업무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뀐 부분이 이제 그 김판관 위원장과 이야기한 부분들이 사전에 훈련하는 것들을 조금 보고 또 팀의 미팅하는 모습들도 좀 보고 해서 감독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선수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프로세스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지금 포텐이 터지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전혀 다른 뭐 축구를 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인 작업이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숙성돼 있고 이해하고 또
코칭 스텝 감독들의 철학들을 이행시키는 부분들이, 실행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좋은 퍼포먼스로 연결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벤투 감독 같은 케이스 이 코칭 스태프들이 이 일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체계적이고 정리화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조금 뭐 평가 아닌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 경기, 또 카타르에서 이라크와의 경기 등 지금 계속 거의 9분응선까지 넘어간 상태인데 앞으로 더 경기력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최태욱 코치의 또 활약이 더욱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인축구센터 감독을 맡고 있는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TS가 모든 K1, K2에만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는데 혹시 어떤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어떤 대학교나 고등부의 어떤 지도자들한테도 그런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프로연맹 대한축구협회도 계시지만 네, 여기 협회 관계자 여러분도 나와 계시지만 그런 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으니까 좀 더 많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과 더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프로연맹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분들도 여기 지금 많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은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머릿속에 넣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